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주택 파트너입니다. 자,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 2차 전지 관심들 많으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또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어떤 걸 많이 보시나요? 여러분들 보통 단타 매매도 또 많이 하시는데,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 당일날 거래량이 많고 또 등락이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같이 매매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때 3% 5% 이렇게 드시는 것도 저는 좋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잡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나 위에 있는 저항선을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은 좀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우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추세선을 설정을 했을 때 그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그림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제가 이 PPT 제가 다우지수 예전에 하락을 언급한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요런 추세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한번 이렇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단타 매매를 보실 때 이런 차트를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으로 조정이 나오는 요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라인들이에요. 우리가 단타를 치거나 주식을 대응을 할 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특히나 이런 추세선 저항선 라인들이 연결된 그런 구간을 찍으러 올 때는 우리가 단타 매매를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으셔야겠죠. 왜냐하면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면서 W자 역헤드앤 숄더로 올라오고 오른쪽 어깨를 진행한 후에 반등이 나오니까, 이런 밑에서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 W자 그리는 그림에서는 상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하셔도 돼요. 어차피 반등으로 또 세게 나오는 구간이니까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 확률이 아주 크다. 이런 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달리는 말이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갈 때는 이런 구간에서는 달리는 말이 아니라 좀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라인이니까 요 점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우지수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다우지수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같이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도 같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됐지, 그리고 경제방송에서도 아침에 보면 다우와 나스닥 지수 어떻게 또 움직였는지,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알려드리는 그런 이유가, 오늘장의 코스피가 저점에서 시작을 할지 고점에서 시작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현재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는 걸 한번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번 반등이 나올 겁니다.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선을 보시면 기존에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면서 M자형 차트를 그렸죠. 다우지수는 아까도 방송 초반에도 알려드렸지만 이런 M자형 차트를 가장 많이 만들고요.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단기 또 M자 우측 상단을 그리러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반등이 나왔다가 왼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면서 49,000포인트.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이 49,000포인트. 이거 여러분들이 연말에 다우지수가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49,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지, 맞고 떨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49,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M자형 차트예요. 다우지수는 M자형 차트 가장 많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기게 될 경우 이 M자형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그리고 단기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런 거를 49,000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 계속 주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49,000포인트를 올라타고 나서 위로 슈팅이 나올 경우에 한 번 더 고점하고 연결된 위에 있는 이 다우지수 추세 저항선 라인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이나 내년에 초에 보시면 이런 레벨업 차트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다우지수가 49,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올라갔을 경우에
그리고 이 49,000포인트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또 돌파해서 올라갈 경우에 이 경우에는 또 연초에 또 랠리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은 이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잘 봐야 하는 건 나스닥 지수예요. 왜냐하면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 장에 영향을 지금 아주 많이 끼칩니다. 과거에는 다우 지수가 코스피에 영향을 많이 줬다면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 장중에는 나스닥 선물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피 200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그 그래프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선물 차트하고 같이 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이 나스닥 종합 차트를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오늘장의 그림이 나올 거라서 요 점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과거에 위에 있는 저항선 24,019포인트 요 저항선 라인과 연결이 된 고점 라인과 연결된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또 한 번의 큰 폭의 조정이 나왔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되는 거는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이죠. 추세 저항선이라고 여러분들 알려드리는데 이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갈 경우에 위에 있는 이런 저항선 라인까지 다시 한번 열리게 되니까 요 점을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3,600포인트 요 라인들을 돌파를 해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이 24,200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스닥 지수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니까 요 점을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지수까지 이렇게 한번 알려드렸는데 그럼 우리 장은 어떤 식으로 또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는 코스피 200 차트입니다. 자, 이 코스피 200 차트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코스피의 여러분들 보통은 코스피 차트를 보시는데 코스피 200 차트나 코스피 200 선물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시총이 가장 큰 종목 200 종목을 이 일봉 하나에 넣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들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가를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자, 이제 과거를 살펴보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어요. 그렇죠. 요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연결을 하면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다가 그 다음 날에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장이 끝나고 나서 그림을 보게 된다면 일봉상도 조정이 살짝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코스피 200 지수를 만약에 금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12월 26일이 되겠죠.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올라타게 된다면 그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과거에도 추세 지선이었지만 깨지고 나서 다시 올라갔을 때 저항선을 삼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추세선을 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오늘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일봉이 밑에서 생기게 되겠죠. 이 밑에서 생기게 되면 과거의 추세 지선이었지만 이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면서 저항선을 삼았던 그 라인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이 추세선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요 라인들을 찍게 된다면 아래에서 생긴다면 찍고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과거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던 이 추세 지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요런 거를 이제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테슬라 많이 매매하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알면서 이제 대응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기존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현재 돌파가 나온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과거에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던 이 추세선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밑에 316.8불이라고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매수를 도와드렸던 그 그림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테슬라 316.8불에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하는 그 장면인데요. 자, 그 라인들이 밑에 있는 지선 316.8불을 찍고 나서 반등이 45%가 반등이 났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봤을 때 M자형 차트로 위에 올라온 직전 고점 쌍봉이라고 하죠. 그런 쌍봉에서는 우리가 테슬라를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제가 또 신대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조정이 나오는데 밑에서 쌍바닥자를 찍었어요. 요런 그림을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테슬라가 또 반등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이 추세 라인들을 돌파를 하고 나서는 지선 삼고 올라간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또 다시 여기에서 또 W자 반등으로 올라간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죠. 위에 있는 저항선도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316.8불을 해서 매수를 드리고 위에 45%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양도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피 같은 양도세를 내게 될 때 너무너무 억울하죠. 이럴 경우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편분들 같은 경우엔 배우자한테 이거를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증여를 하시면 돼요.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만약에 증여를 받았는데 그 증여를 만약에 420불에 증여를 했는데 매도를 415불에 했어요. 그럼 증여세를 안 내요. 양도세를 안 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 세금을 절세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요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용돈을 모아서 1년 2년 모아서 비자금으로 테슬라를 사서 1000만원으로 450만원 수익을 거뒀는데 이거 증여세를 양도세를 절세를 하려고 아내한테 증여를 했다가 원금까지 다 뺏기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저 같으면 증여 안 하고 양도세 내고 말겠습니다. 왜냐면 저의 선주돈은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미국 주식을 대응하실 때도 이렇게 한번 절세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있어요. 엔비디아도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대가 방송에서 엔비디아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알려드렸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런 구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500여 개 헤지펀드가 이 라인들,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일부러 조정을 줬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 종목 풋옵션도 있을 거고요. 이 나스닥 지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게 하면서 이 엔비디아나 다른 뭐 테슬라 같은 이런 종목 풋옵션에서 또 수익을 많이 거뒀던 그런 그림들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나왔을 때 과거 저점 라인하고 형성된 이 라인들을 헤지펀드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과거에는 지선을 삼다가 뚫고 내려오면 다시 찍게 된다면 이건 저항선으로 바뀌는 추세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라인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확대를 했더니 그 라인들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선 라인이 깨지고 나서 다시 찍게 된다면 저항선으로 바뀌니까 그런 라인에서는 우리가 또 주식을 매도를 해야겠죠. 자,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엔비디아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소비장제들도 엔비디아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요.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조정이 나오고요.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은 외인하고 기관들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또 매수를 또 많이 하는 그런 그림도 보셨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위에 있는 고점에서 내려온 상황에서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170불서부터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그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도 저는 이거 170불서부터는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반등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12월 23일 같은 경우에 위에 반등이 나오면서 185불에 있는 그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단기 조정이 나올지언정 다시 한번 W자 반등으로 나오는 걸 그림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를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현재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도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긋고 이제 대응을 하는 이유는 위에 있는 저항선 어떤 라인들을 돌파를 하는지 그거를 또 알아보기 위해서죠. 자, 삼성전자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었을 때 조정이 한 번씩 나왔던 그 그림들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과거 11월 4일 날 고점 라인과 그대로 연결을 하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볼 수가 있냐면, 이 라인들을 원래는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종목인데, 어제와 오늘, 그러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12월 24일 기준으로 저항선을 다시 올라탄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거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같이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는 또 추세선을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여러 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장기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이 11만 5,5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니까 요 점을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11만 5천원까지도 일단은 올라가는 그런 11만 5천원에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12만원 넘어서 올라가는 그런 저항선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참고하시면서 삼성전자 대응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 수익을 좀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어떤 구간에 어떤 저항선이 있는지도 제가 밴드 공부방에서도 여러분들 알려드리죠.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아주 명확해요. 이 SK하이닉스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어떤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지 그 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자, 대응 라인이 또 어떤 라인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 연두색 추세 지지선들을 보시면 이 라인들을 올라타고 나서는 계속 지지를 삼고 올라갔던 그 그림들을 우린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날 음봉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날 갭으로 떨어지면서 그 저항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웨이나우 기관들이 이 당시에는 선물 옵션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 라인들을 다시 뚫고 내려왔다가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이 라인들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과거에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선을 보면요, 이 라인 같은 경우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었지만 깨고 내려가면서 저항선 삼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12월 21일 날 그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선 삼고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반등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 요 라인들 고점과 연결된 추세 저항선 65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엔비디아와 같이 조정이 나올 때 제가 이제 더 이상 제 관심 종목이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관점을 달리해서 위에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요 점을 살펴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리는 종목은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런 코스피 지수가 위에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조정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하게 된다면 지수 하락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는 주식을 더 싸게 살 수가 있겠죠. 자, 이 M자형 헤드앤숄더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식은 쓸어 모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수 관련주들, 코스피 200 지수,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방산 관련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수를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15콜도 매수를 드렸죠. 이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 제가 정확히 야간장에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315 콜옵션도 잡아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야간장에서도 여러분들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이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양봉으로 세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온 그림이며 이 날이 최저점 구간 밑에 있는 지선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 날 수 있도록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우지수 고점 라인도 다 알고 있고 코스피 지수 고점 라인 저항선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이날 315코어를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은 그 다음날 아침 10분봉입니다. 10분봉상 아침에 시작을 하자마자 3,800%로 시작을 했어요. 자, 언제나 100만원 이하 금액으로만 옵션으로 해지를 풋옵션을 거셔도 되고 이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는 콜옵션 상방으로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을 여러분들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선에서 그 다음날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3,800%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이 10분봉 하나에 4,315%의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콜옵션과 풀옵션을 적절히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수 관련주들 억대 이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100만원 이하 금액으로 풋옵션을 대응을 했을 때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잠시 조정이 나오겠죠. 그 조정이 나오면서 손실분을 오히려 메꾸고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추세의 지지 저항선을 제가 여러분들 많이 알려드려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매수 지지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점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게 된다면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셔야 되고 선물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홀딩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고점 저항선, 특히나 쌍봉이라고 하는데 이런 쌍봉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는 절대로 매수를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 지선 라인들 밑에 있는 이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요,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선 주식도 매수를 하고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도 선물 매수 자리, 그리고 콜옵션 상방으로 올라가는 콜옵션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잡으셔도 되는 그런 추세의 지선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 파란색 화살표로 보시면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간 이 양봉, 크게 양봉으로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갔을 경우에 맨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보이시죠? 요 라인들을 다시 찍었을 때는 지선 매수 자리로 바뀝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단타를 보시거나 중장기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더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고점과 고점 라인, 이 좌측에 있는 일봉상의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을 형성을 하게 된다면 추세선이 하나 더 생기죠.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M자형, 저항선을 찍고 빠졌으니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그래프에서는 특히나 일봉이 당일날 15%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단타를 많이 접근하세요. 하지만 추세선을 왼쪽에 있는 일본 고점서부터 그어놨더니 이거 저항선인데 여기서 매수 잡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방송 잘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했을 때 보통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난 자본금이 1,000만원인데 여기 지금 50만원 밖에 안 들어갔어. 물 타서 빠져나오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99명. 그렇게 된다면 이 라인에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빠질까요? 이런 식으로 M자형 차트, 영어로 대문자 M자형 차트로 빠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라인에서는 결국엔 손절밖에 답이 없다,
그런 그래프다. 이런 라인, 이런 그래프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승할 수 있는 차트는 어떤 차트가 있는가, 그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테크윙을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나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보셔야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표가는 써있다시피 65,000원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테크윙은 그 후에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났을 때 그 후에 위에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갈 때 65,000원서부터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죠. 이 65,000원서부터 130.90%의 수익이 확정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어디까지 매수를 하시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까지만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세게 나올 거니까 이제 테크윙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제가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크윙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 헤드앤숄더,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추세 지선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밑에 지금 테크윙 같은 경우 밑에 있는 지선 같은 경우엔 요게 1차 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선이보다는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도 우리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다시 조정이 나서 W자 우측 하단 구간을 찍었을 때 매수를 해도 되고요. 저는 밑에 있는 지선 안을 깨고 내려가서 35,000원대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테크윙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갈 때, 이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 단타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나 수익을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선 반등으로 저항선을 찍으러 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했을 때도 충분히 수익이 나셨겠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이건 계속 지금 물을 타면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은 종목들, 이런 추세 저항선 찍은 종목들은 피해야 한다. 그럼 이런 추세선 긋는 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밴드 공방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에 이런 추세선 매수 자리 잡는 법, 그리고 매도 자리 잡는 법, 이런 것도 제가 다 올려드렸으니까 요 점을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난 그런 걸 잘 모르겠고 나 이런 거 강의를 한번 듣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그런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참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을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거를 우리가 또 예상을 하는 거죠.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ABL 바이오를 밑에 있는 지선 찍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제가 W자 역헤드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밑에 내려오는 이 빨간색 추세선 라인, 과거 고점과 고점하고 연결을 한 그 라인들을 매수점으로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상도 그려드린 것처럼 똑같이 W자 역헤드 숄더로 올라가면서 42.86%의 수익을 여러분들 안겨드리고, 이날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이런 추세 지선 라인들은 밑에 어디에서 매수를 잡아야 하는지 그 라인들도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서 요런 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미리 알려드렸죠. 똑같이 움직인 그 ABL 바이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반도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바이오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13종목을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습니다. 하나같이 70%에서 187%까지 올라간 그 그림들도 보실 수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최초 매수를 드리고 나서 눌림목 지선 라인을 올 때마다 여러분들 또 매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 있는 저항선 31만 9천원을 가게 된다면 일단 전량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들은 다시 재매수 자리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I는 이 91.02%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리고 현재 밑에 있는 이 쌍바닥 구간,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거는 하나하나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 거고요. 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149.76%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107.69%의 상승을 드렸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82.79%의 수익을 드리고,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도 187.09%의 상승이 나왔는데, 요거 2차 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올라갈지 그것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현재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통합 차트로 한번 보시지 마시고 이걸 KRX 시세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KRX는 뭐냐면 9시부터 3시 반까지의 그 그램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웨이나우 기관들, 세력들 같은 경우에 그 전에 통합 차트로 보시면 9시 전에 또 장이 열리죠. 그 라인에서 어떻게 또 움직일 때 그 라인들을 미리 추세 지지선들을 깼다가 다시 올려놓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틀린 그림이 돼요. 이 통합 차트로 보는 거하고 그리고 KRX로 바꿔서 보는 거 전혀 틀리겠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40만 6천원 라인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 45만원에서 맞고 한번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45만원 조정이 나왔죠.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45만원이 마찬가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저 45만원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목표점은 58만 8천원 라인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 점을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제가 신대가 방송과 보스원 방송 그리고 여러 방송에서 마켓 유니언에서도 여러분들 알려드렸지만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한번 꼬리 달고 반등이 좀 세게 올라갈 거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세 지선 라인들 밑에 있는 26만 7,5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년 초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올라가면서 지수를 상승을 이끌겠지만 이런 2차 전지가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어떤 라인을 주시를 해야 되냐면요. 이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 33만 6,500원 라인을 돌파해서 올라갈 경우에 더 크게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현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직전 고점을 넘어섰다가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삼성 SDI나 여타 엔캠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위에 있는 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키높이를 맞추러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엔캠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엔캠 같은 경우에 중국의 CATL에 또 전액을 납품을 하기로 했다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또 크게 올라간 그 상황인 거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엔캠 같은 경우에도 위에 반등이 또 세게 올라오는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KRX로 봤을 때고요. 통합 차트로 보면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위로 또 치고 올라간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날죠. 12월 19일 날도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양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 지금 저항선을 좀 돌파를 했다가 잠시 음봉으로 내려온 그림입니다. 자, 저는 이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10만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으로 보니까 혹시나 엔캠을 들고 계신 분들은 요 점을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수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그거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이제 매수를 드리면서 이게 위에 반등이 나올 때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매수 드린 곳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매수를 드렸을 때도 이 위에 있는 빨간색 추세선 요 라인은 1차 저항선이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 목표치는 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이라고도 알려드렸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 찍었을 때 16만 5천원에서 절반을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대가 방송에서
그리고 다시 이제 조정이 났을 때 덜어낸 물량만큼 다시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그 추세 지지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이 위에 있는 저항선 20만 6천 원을 찍었을 때 전량 매도를 했다고도 이제 밴드 공급방에도 알려드렸어요. 위에 있는 최고 저항선 라인들을 알고 있다는 거는 이 매수와 매도의 이유가 아주 명확하고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을 때부터 저 라인들은 여러분들 그 매도점이다 라고도 알려드렸는데,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밴드 공방 참여하셔서 오시면 여러분들 참 좋겠죠. 자, 밑에 QR코드가 하나 나올 거예요. 핸드폰 카메라 실행을 하셔서 사진 찍을 때 카메라 실행하죠. 그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제 밴드 공급방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이런 2차전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LNF, 기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여러분들 관심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매수점도 알려드리고, 지금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저항선들을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목요일장에도 알려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또 위로 슈팅이 나오면서 47% 가까이 또 수익이 나왔던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 공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하나라도 더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밑에 있는 추세 지선, 포스코 퓨처엠의 밑에 있는 지선 쌍바닥 자리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오늘 장에도 양봉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쌍바닥 자리를 찍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반등으로 올라갈 때 위에 있는 1차 저항선은 20만 2천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이 27만원입니다. 저 27만원 라인을 올라갈 때 여러분들도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나 포스코 퓨처엠이 단기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지선에서 쌍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하나 살펴볼게요. 나노 신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2차전지 관심 많으신 분들이 오늘 방송을 꼭 주목해서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드와의 그 약 10조 원의 그 배터리 그 공급 계약이 일방적으로 포드가 해지를 했죠. 그래서 요번 주 같은 경우에 또 조정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지선을 깨고 내려간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을 때 그 밑에 있는 추세 지선을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다고도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양봉으로 뽑아냈지만 여전히 위에 그 일봉상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단기 조정이 나오게 된다 해도 이 57,700원 라인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라인에서 다시 반등이 났을 때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 1차 목표치는 위에 있는 76,000원입니다. 저 라인까지 다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2차전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를 제가 여러분들도 알려드릴 텐데,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드와의 그 계약 해지 소식에 2차전지 주들은 같이 동반 하락을 하면서 단기 조정을 거쳤어요. 코스모 신소재도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12월 19일 날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을 좀 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코스모 신소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상당히 높아요. 전체적인 역헤드인 숄더 아랫머리 구간까지 만들고, 현재 일봉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라인이 역헤드인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입니다. 자, 역헤드인 숄더는 8라인을 그리러 올라갈 때 아주 슈팅이 시원하게 나온다고도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요. 위에 있는 저항선이 11만 5천원 라인 1차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이 14만 6천원대에 있기 때문에 요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코스모 신소재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밑에 있는 지선 44,900원이나 45,000원 라인에서는 한번 매수를 잡으셔서 대응을 하셔도 된다. 요거는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저는 1월달, 2월달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밑에서 25만원에도 한번 매수를 드렸고요. 그리고 34%가 넘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27만원에서 다시 매수를 드리면서 현재 구간을 진행을 중입니다. 자, 우리가 밑에 있는 이 추세의 지선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면서 어떤 라인들을 다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지도 제가 여러분 생방송에서 신대가 방송에서도 한번 알려드리고 보스완이나 제 이데일리 그 유튜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홀딩스가 약 5%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이 34만 4천원이에요. 근데 저는 저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포스코홀딩스가 아주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일봉상 500개로 500개로 보여드리는 그 그림인데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우리가 어디를 뚫어야 과거에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냐면 위에 있는 저항선 35만 7천원 라인을 돌파를 해서 올라갈 경우에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이 43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이 49만원이에요. 저는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세게 올라갈 때 이 포스코홀딩스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반등폭이 적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억대 단위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포지션을 잡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억대 단위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물론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금도 적어야 해요.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특히나 억대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많이 대응을 하시고 삼성전자도 그런 측면에서 억대 단위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요 점을 한번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살펴볼게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지금 W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밑에 있는 라인에서 지금 W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과거에 2월 24일 날 여러분들 매도를 드렸던 이 저항선을 보게 되면요, 과거하고 연결된 그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93,500원과 그 위에 있는 저항선 115,800원 요 라인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에코프로를 살펴봤을 때 다른 2차전지에 비해서 위에 있는 과거 직전 고점 라인을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지금 현재 구간 LG 에너솔루션과 포드와의 그 계약 해지권 때문에 에코프로도 같이 조정이 나왔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보면 이건 과거에도 있던 지선이고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있던 그 지선이에요.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지금 꼬리를 달고 올라간 그림이며 지금 며칠 전에도 12월 5일과 12월 2일자에도 이 지선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났던 그림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단기 쌍바닥으로 93,000원 라인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시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위에 있는 12만 1,000원 이 라인들 직전 고점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또 우리가 안 살펴볼 수는 없죠. 이 에코프로 BM도 제가 과거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100% 이상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제가 3번의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날 수 있게 도와드렸죠. 이 과거 직전 슈팅이 세게 나오고 바로 직전에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을 살펴보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147,700원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밑에 있는 라인 내려올 때 15만원 서부터는 한번 매수를 잡아도 단기 에코프로처럼 단기 W자 반등으로 쌍바닥 구간을 형성을 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위에는 189,000원 라인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 그림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거를 1월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PN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 W자 우측 하단 구간을 또 형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요, 이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이 46,800원입니다. 과거에도 이 저항선을 찍으면서 조정이 났다가 돌파가 나면 슈팅이 났고
안으로 파고들어서는 다시 한번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이 11월 4일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이 46,800원 라인 다시 한번 찍고 나서 돌파가 나오는지 또 맞고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확인하시면 돼요.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홀딩 전술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올 때 여러분들 수익이 한번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LN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LNF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그 라인들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 라인들에서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아주 수익을 가득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렸죠. 제가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나서 18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최초 매수를 한번 드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났을 때 70%의 반등이 나왔고요. 다시 조정이 났을 때도 이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에서 다시 또 여러분들 또 포지션 없으신 분 매수 잡아도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30%가 올라가면서 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이날 상승 직전에 이 음봉으로 내려온 날 이달리 8시 생방송 포스원에서 여러분들 LNF를 여러분들 포지션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날서부터 양봉으로 세게 올라간 그 그림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3번의 매수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 수익을 가득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과거 추세 지선들 잘 지지하고 있다가 깨고 내려가서 어떤 라인들을 또 지지하면서 또 반등을 깨 나왔었는지,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이 라인들은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 계속 보여드렸던 그 추세 지지선인데 요 라인에서 또 꼬리를 달고 올라왔더라. 그러면 LNF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들을 다시 찍고 나서 다른 2차전 지주들과 같이 한번 반등을 꿰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 점을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LNF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149,000원 라인, 이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 149,000원 라인 어떤 라인인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49,000원 라인은 월봉 저항선입니다. 이 월봉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차전지 대부분들이 이런 월봉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포스코 퓨처엔과 LNF 그리고 삼성 SDI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조정이 나온 이유는 월봉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온 이유인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월봉 저항선을 찍지 않고 조정이 나왔어요. 일단은 저는 이 월봉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경우에 LNF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이 20만원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LNF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은 날도 제가 밴드 공부방에 알려드렸고, 이런 라인들 찍고 나서 월봉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도 여러분들도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2달 전에도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매번 생방을 할 때마다 이 LNF의 윗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는 모습을 알려드렸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 직전 고점라인 월봉 저항선 요번 달 같은 경우에 15만 3천원입니다. 이 15만 3천원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2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타로 대응을 하실 때는 1분봉, 5분봉, 10분봉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단타를 계속 하시다 보면 내동매매로 또 이어지면서 특히나 위에 있는 추세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 하셨을 경우에는 좀 아주 긴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물을 타셔서 나오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있는 추세 지선 라인들로 오는 종목들은 한번 매수를 잡으셔서 위에 있는 이런 월봉 저항선을 찍으러 갈 때까지 한번 수익을 즐기면서 홀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제일 못하는 거는 수익을 못 견뎌요. 손실은 물을 타시면서 견디는데 수익을 못 견디죠. 최저점 라인에 이런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잡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 수익을 좀 즐기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생방송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에 선물 옵션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고 있죠.
여러분들 수요일 같은 경우에 옵션 자리들도 알려드리고 선물 매수 매도 자리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요 점을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신대가 방송이나 매주 토요일마다 또 11시에 주태영 주식사삼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토요일날 11시 생방송 주태영 주식사삼에 전화를 하셔서 저하고 같이 주식 상담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연말에 저를 찾아와 주셔서 이런 방송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한번 찾아뵈면서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